니사푸르 외곽에는 해골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누군가 죽은 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물도 아닙니다. 잘린 머리들을 줄줄이 쌓아 올린 진짜 피라미드입니다. 남자들 더미, 여자들 더미, 아이들 더미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자들은 증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The Heart Soldiers 전이 쓸어버리라고 명령한 그 남자가 숫자가 정확한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머리가 확인되었고 도시의 모든 주민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샤푸르가 첫 번째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다르게 세기 시작하기로 결정한 곳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제국이 어떻게 도시 하나하나, 인구 하나하나씩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해체되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1218년 중앙아시아 최강의 제국이 동쪽에서 온 무역 카라반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상인 450명. 낙타들은 금과 중국산 비단은 사양, 고급 직물들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 대부분이 들어본 적조차 없는 한 지배자의 개인 인장 아래 초원을 건너온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첨부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가장 소중한 이웃으로 여깁니다. 우리 사이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우정의 유대를 맺읍시다. 제국의 지배자 포시만, 군사를 거느린 술탄 무함마드 2세, 스스로를 지상의 신의 그림자라 칭하던 그 남자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카라반을 받아들이고 교역을 열어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그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신 한 일은 중세 세계가 목격한 가장 파괴적인 군사 원정을 촉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중앙아시아의 인구는 약 75% 감소합니다. 이 수치는 과장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중국, 아랍의 복수에 독립적인 사료들이 75%라는 숫자로 수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리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카라반은 호라즘 영토로 들어가 오트라르라는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오트라르의 총독은 이날르추크라는 남자였습니다. 술탄의 결혼으로 맺어진 삼촌이었습니다. 그의 임명은 정치적인 것, 능력이 아닌 가족 충성심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카라반이 도착했을 때 이날르추크는 그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떤 사료를 따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페르시아 연대기는 이날르추크가 상인들을 간첩으로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몽골 사료는 그가 단순히 재물을 원했다고 합니다. 중국 기록은 술탄 자신이 압수를 명령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날르추크는 모든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상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국경 도시에서 한 지방 총독에 의해 처형된 450명, 황제의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분명한 채로 한 사료에 따르면 상인 한 명이 탈출해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상인들이 인장 아래 여행하던 바로 그 남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즉각 무력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앙아시아 역사 전체의 궤적이 바뀝니다. 카라반을 보냈던 아직 아무 요구나 선전포고에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그 지배자는 술탄 무함마드에게 군사가 아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요구는 정확했습니다. 오트라르 총독을 넘겨라. 학살이 승인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라. 책임자를 처벌받게 하라.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극도로 절제된 반응이었습니다. 군주의 인장을 달고 여행하던
45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초원의 법에서 지배자의 보호 아래 있는 사절과 상인은 불가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살해는 이미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남자 하나를 넘겨라. 도를 넘은 총독 하나, 친척 하나를. 사절단이 술탄의 궁정에 도착했고 여기서 술탄은 자신의 제국을 끝낼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날르추크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석 사절, 무슬림 사신을 처형했습니다. 나머지는 훼손했습니다. 수염을 불태우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몽골과 튀르크 민족에게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구욕이었습니다.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초원을 걸어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게. 그 사절들이 동방 궁정에 도착했을 때 온 진영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불에 탄 얼굴들, 눈에 보이는 구욕.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에 따르면 그들을 맞이한 남자는 홀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왔을 때 그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결정되었다. 그 남자가 칭기즈칸이었습니다. 이제 술탄이 방금 어떤 자를 자극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위협평가로서 1218년까지 칭기즈칸은 초원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미 해냈습니다. 몽골 부족들을 통일한 것, 상속이나 재물이 아닌 20년간의 전쟁과 배신, 노예화, 그리고 10대 시절 초원에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채 시작된 생존을 통해 그의 태어날 때 이름은 태무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태무진이 9살 때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했습니다. 가족은 자기 시족에게 쫓겨났습니다. 이복형이 식량을 독차지해 그들을 굶기려 했습니다. 태무진이 화살로 형을 죽였습니다. 아마 12살 때였을 겁니다. 그는 경쟁 부족에게 사로잡혀 목에 나무 칼을 찬 채 포로로 지냈습니다. 밤에 얼어붙은 강으로 탈출해 추격자들이 지나갈 때까지 얼굴만 내놓은 채 물속에 잠긴 채 숨었습니다. 30살 무렵에는 혈통이 아닌 개인적 충성심과 전략적 결혼,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의지로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초원 정치에서 거의 전례 없는 관행이었습니다. 40살에는 몽골 고원의 모든 경쟁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1206년 대지패가 그를 칭기즈칸 보편적 지배자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군대를 다르게 만든 것은 Wolves, 그의 군대를 다르게 만든 것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모든 부대가 십진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신인소대, 백인중대, 천인연대, 선인사단, 장교는 능력으로 선발되었고 군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산인소대에서 탈주하면 소대 전체가 처형되었습니다. 명령 없이 후퇴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마일 거리에서 깃발과 화살 신호를 이용한 협동기동 훈련을 수년간 했습니다. 하루에 60마일을 수주에 걸쳐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말린 고기와 발효된 암마젖을 가지고 다녀 보급 부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들은 중국 북부를 체계적으로 정복하며 성벽 도시를 포위하고 요새를 함락시키며 중국인 공성기술자들을 흡수해 투석기와 화약폭탄, 공성추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1218년, 이것은 유목민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 최대의 문명에 맞서 갈고 닦인 전문적인 군사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술탄은 그 사절들을 방금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뒤따르는 것은 약 18개월에 걸친 군사원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호라즘 제국의 모든 주요 도시가 공격당합니다.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여럿은 결코 재건되지 않습니다. 추산 사망자 수는 호라즘 원정만으로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사이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명이던 시대에 비율로 보자면 몽골의 호라즘 침공은 한 세기 후 흑사병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역 인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계는
술탄이 그 사절들에게 한 일로 직접 이어집니다. 술탄은 전쟁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40만 대군을 주요 도시들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각 수비대는 포위전을 견딜 만큼 충분히 크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전략은 몽골군이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싸우도록 강요해 더 작은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어느 한 수비대도 야전에서 몽골 전군과 맞서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던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을 받는 도시들을 지원할 기동 예비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각 도시는 혼자였습니다. 술탄은 또한 수년간 믿지 못하는 지휘관들을 숙청하며 경험 있는 장교들을 정치적 동지들로 교체했습니다. 장군들은 능력이 아닌 충성심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년간 진지한 교전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부지방을 통제하고 자체의 충성파 네트워크를 가진 자신의 어머니 테르켄 하툰과 공개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균열이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몽골군이 왔을 때 테르켄 하툰과 왕족 일부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제국의 내부 분열은 처음부터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은 외부에서 보면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동과 공포로 묶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력은 그 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만에서 15만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여러 종대로 나눴지만 술탄이 예상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차가타이와 오고타이 지휘 아래 주력군이 오트라르를 향해 직접 진격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띄었고 술탄의 주의를 뚜렷한 공격축으로 끌었습니다. 조치 휘하의 두 번째 군대는 시르다리아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제국의 북쪽 측면을 위협했습니다. 칭기즈칸 본인이 이끄는 세 번째 군대는 불가능했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키질쿰 사막을 통과한 것입니다. 키질쿰은 1000만 평방마일이 넘는 모래와 관목, 소금 평원으로 이루어진 사막입니다. 여름 기온은 섭씨 49도를 넘습니다. 도로도 없고 믿을만한 수원도 소품, 가난안절을 통과 합었습니다. 술탄은 키질쿰을 통한 동쪽 접근로에 수비대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그 횡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은 건넜습니다. 그들은 술탄의 방어선 뒤편에 시르다리아 서쪽에 제국이 내지로 여기던 영토에 나타났고 부하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오트라르가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포위전은 5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몽골군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수비대는 전멸했습니다. 총독 이날르츠크, 카라반을 압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 바로 그 남자가 생포되었습니다. 사료들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엇갈립니다. 한 기록에는 그의 눈과 귀에 끓는 은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이 사실이든 상징적이든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가 첫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부하라는 3세기 동안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모스크들은 카이로에서 델리까지 유명했습니다. 학자들이 유럽의 대부분의 왕국들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그 벽 안에서 천문학, 의학, 대수학을 논했습니다. 수비대는 약 2만 명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사막에서 나타났을 때 수비대 지휘관들은 외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내성, 요새화된 내부 핵으로 후퇴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밖에 남겨졌습니다. 칭기즈칸은 포위 공격 없이 부하라에 들어갔습니다. 외성문은 지켜줄 수비대가 없던 주민들이 열었습니다. 주바이니에 따르면 칸은 대사원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신의 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먹이가 다 떨어졌다. 여기서 말들에게 먹이를 줘라. 몽골의 말들이 부하라의 대사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칸은 주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료들은 그가 한 말의 한 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논란이 있지만 내용은 여러 기록에서 일치합니다. 그는 부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술탄이 죄를 지었다고, 이것이 그 결과라고, 그들의 고통은 술탄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성은 며칠간 버텼습니다. 몽골군은 주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해 수비대 자신의 동포들이 지키는 성벽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흡수하게 하며 앞으로 몰았습니다. 내성이 함락되었을 때 안에 있던 모든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하라 전체에 불이 났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우발적인 것이었는지는 논쟁 중이지만 결과는 아닙니다. 싼세기 동안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불탔습니다. 도서관들이 불탔습니다.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사본들이 불탔습니다. 9세기부터 서 있던 모스크들이 불탔습니다. 생존자들은 분류되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 금속 세공인들, 기술자들, 직조공들이 분리되어 동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몽골 제국의 노동력으로 흡수될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다음 포위 공격에 화살바지로 징집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골로 풀려났습니다. 부하라를 몇 년 후 다시 찾은 한 상인은 도시가 어디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썼습니다. 몽골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마르칸트로 이동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보석 같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50만 명, 성벽은 12m 높이, 수세기 전에 설계된 운하로 공급되는 관계밭이 사방으로 펼쳐진 방문 상인들이 그들이 본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묘사했던 그 성벽 뒤에 11만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방금 들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도착해 중국 북부에서 배운 것을 했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급선 차단, 통신 두절. 그런 다음 기다렸습니다. 오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추격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수비대 병력이 야전에서 몽골군을 맞서기 위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몽골 경기병이 후퇴하며 수비대 병사들을 성벽에서 더 멀리 끌어당겼습니다. 그런 다음 중기병이 양측면에서 다쳤습니다. 출격대는 전멸했습니다. 사마르칸트 최정예 병사 수천 명이 자신들의 성벽이 내다보이는 열린 땅에서 죽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닷새째에 수비대의 한 파벌, 술탄에게 충성심이 없던 티르크 병사들이 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몽골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약 1000명을 데리고 내성으로 후퇴했습니다. 며칠 내에 함락되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죽었습니다. 주민들은 성벽 밖으로 행진되었습니다. 장인들은 다시 분리되어 동쪽으로 보내졌습니다. 3만 명의 젊은이가 다음 포위 공격을 위해 징집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몸값 협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낼 수 없는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식량도 피신처도 소지품도 없이 풀려났습니다. 사마르칸트의 관계 시스템, 수세기에 걸쳐 도시를 먹여 살린 운하 네트워크가 파괴되었습니다.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운하들이 메워졌습니다. 수두가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관계없이는 50만 명을 부양하던 농업 기반이 소멸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침공 전 인구를 회복하는데 6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의 도시들이 함락되는 동안 술탄은 도망쳤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수도를 버렸습니다. 군대를 버렸습니다. 제국을 버려냈습니다. 소수의 수행원만 데리고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은 자신의 군대에서 가장 두려운 두 지휘관을 그를 찾기 위해 보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술탄을 추격하라. 멈추지 마라. 발견하거나 죽음이 확인될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제베와 수부타이는 2만 명을 이끌고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호라산을 가로질러 이란 북부를 지나 여전히 명목상 그의 통제 하에 있는 영토들을 통과해 무함마드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모든 도시에서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복하라, 문을 열라, 우리에게 보급하라, 협조하면 주민들이 산다, 저항하면 그렇지 않다. 일부 도시들이 협조했습니다. 그 도시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축소되고 세금 내고 굴욕당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온전히, 다른 곳들은 저항했습니다. 니샤푸르가 저항했습니다. 성벽에서 쏜 화살로 몽골 장군을 죽였습니다. 칭기즈 칸의 사위 토쿠차르였습니다. 니샤푸르가 함락되었을 때 명령은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도시 안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라. 군인만이 아니라,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아이들, 개들, 고양이들까지. 머리는 잘려 피라미드로 쌓였습니다. 이 기록에 처음에 묘사된 바로 그 피라미드. 남자들 더미, 여자들 더미, 아이들 더미. 그것이 처음 해본 이미지입니다. 이제 왜 일어난 일인지 압니다. 무엇이 그것으로 이어졌는지 압니다. 페르시아 사료들은 사망자 수를 170만 명으로 기록합니다. 그 수치는 거의 확실히 과장되었지만 니샤푸르의 파괴는 여러 독립적인 사료들로 확인되며 도시는 사실상 무인지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술탄은 계속 달아났습니다. 카스피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총독들이 그를 숨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장군들이 도망쳤습니다. 금고는 텅 비었습니다. 가족은 흩어졌고 그의 어머니 테르켄 하툰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여생을 포로로 보냅니다. 1220년 12월 무함마드 2세는 카스피아의 작은 섬에서 죽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군대도 궁정도 제국도 없이 스스로를 두 번째 알렉산더라 불렀던 남자가 한 사료에 따르면 갈아입을 깨끗한 옷이 없어 누더기를 입은 채 흉막염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18개월 전만 해도 아라레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지배적인 세력이었지만 더 이상 어떤 기능적인 의미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브,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로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 도시. 몽골 포위 공격 후 사망자 집계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은 13일이 걸렸습니다. 호라즘 수도 우르겐치는 너무 철저하게 파괴되어 몽골군이 아무다리아 강이 물길을 바꿔 폐허를 수몰시켰습니다. 바르, 불교 이후 이슬람의 중심지로 1000년 이상 세계 최고령 도시 중 하나였던 그곳은 평화롭게 항복했습니다. 어쨌든 파괴되었습니다. 모로코 여행자 이븐 바투타가 한 세기도 더 지난 후 그곳을 지났을 때 여전히 폐허 상태이며 거주하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잠시 멈출 가치가 있습니다. 항복한 도시, 문을 연 도시, 협조한 도시가 어쨌든 파괴되었습니다. 100년 후에도 무인지경이었습니다. 트란스옥시아나의 관계 네트워크, 수세기에 걸쳐 건설된 공학 프로젝트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지역 전체의 동업 생산량은 20세기까지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총 사망자 수는 확실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추산치는 호라즘 원정만으로 10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를 맴돕니다. 더 높게 잡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 계산에 따르면 몽골 정복 전체 이 원정이 그 서막이었던 의로지구 인구가 약 7% 감소했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약해져서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불가피하지 않았습니다. 카라반이 있었습니다. 그 금을 원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을 넘기고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술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으러 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른 모든 것, 불탄 모든 도시, 흩어진 모든 인구, 파괴된 모든 운하, 결코 회복하지 못한 도시 밖에 쌓인 모든 해골이 그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제국은 무너질 수 없다고 믿은 한 남자와 반대편에서 그것을 부드럽게 증명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던 한 남자로
이런 역사가 당신 곁에 머문다면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는 진짜 기록들. Crimson Historians를 구독해주세요. 역사는 피를 흘리고 잊힌 자들은 마침내 목소리를 얻습니다.